1%, 2% 이거 보면서 지금 주식하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세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2023년부터 이 세금이 도입이 됩니다. 바로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기분이 좋지 않는데? 아니, 나는 솔직히 세금 한 100억 좀 내고 싶어요. 그만큼 벌어서 1000억을 번다는 얘기지. 그 정도면 거의. 그렇지. 핵심만 말하면 금융상품 있죠. 금융투자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원본 손실 가능성 있는 상품. 예를 들면 뭐 주식 투자, 뭐 펀드 투자 이런 것들은 원금 손실이 있잖아. 그런 투자 상품들에서 나온 손익을 하나로 모아서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왜 주식하는 사람이 신경을 써야 하냐면, 자,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 주식을 사서 2000만 원에 팔았으면 1000만 원 내가 먹었잖아. 그렇죠. 거기에 대한 세금이 지금은 없습니다. 네. 근데 2023년부터는 그 소득도 금융투자 소득이잖아. 과세를 하겠다. 세금을 미기겠다.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2023년을 맞아야 되잖아.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자세. 그렇죠. 자, 금융투자가 우리는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식 매매도 하죠. 네. 펀드도 사고 팔죠. 네. 파생결합 증권이라고 해서 뭐 ELS, DLS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상품도 사고 팔고, 다음에 뭐 RP도 사고 등등등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묶는다는 거거든. 그래서 보면 이런 거야. 자, 이런 겁니다. 보면. 그래서 이게 보통 1그룹, 2그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면 국내 주식 매매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고 팔았을 때 먹는 거를 우리 양도 차익이라 그러거든요. 그 양도 차익. 그 다음에 펀드도 국내 주식에 대해서 펀드 하는 것들은 지금 비과세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이 소득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외의 모든 기타, 예를 들면 뭐 해외 주식에서 수익을 얻었건, 해외 펀드를 했던, 아니면 뭐 채권을 했던, 이런 것들은 기타로 봅니다. 1그룹은 샀다 팔았다는 주식이 제일 큰 거야. 이 1그룹은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매깁니다. 5,001만 원부터는 매겨지는 거예요? 예. 만약에 5,001만 원이다. 5,000원 그러면 빼고? 5천만 원 빼고 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 기타들, 이런 것들은 250만 원까지는 세금 안 내도 된다. 그게 이 세금의 핵심이야. 자, 우리 주식하는 사람은 아까 양도 차익에 사실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래 만약에 내가 너무 잘해가지고 한 1억을 벌었어. 5천만 원 띄고 5천만 원에 대해 세금 내야 되잖아. 몇 프로 낼까? 그래도 소득이니까 15.4? 아니면 야, 그래도 어디 들은 게 있어. 배당 소득 제 거 배당금 보니까 그래. 세율이 22%입니다. 네? 근데 만약 있잖아, 까고 난 다음에 남는 게 3억 이상이다. 네. 그러면 27.5%를 내십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내가 잘해가지고 1%, 3억 2% 이거 보면서 지금 주식하는데 근데 그렇게만 보면 진짜 좀 억울해서 막 잠도 안 오고 하잖아. 배가 아파요. 근데 이게 또 좋은 면이 또 있어. 자, 뭐냐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얘는 손익을 통산합니다. 내가 아까 주식을 통해서 벌어들인 게 있고, 뭐 펀드를 통해서 벌어들인 게 있는 것들 있잖아. 그런 걸 다 합산하는 거야. 그러면 통산해가지고 적자면 세금 안 냅니다. 빨리 안 돼. 만약에 통산 같이 싸잡아서 합산을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금이라도 벌어들인 거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 하지만 합산해 버리게 되면 안 낼 수가 있는 게 생기는 거지. 또 다른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내가 1년 동안에 벌어들이는 거 합산했더니 마이너스 7천만 원이 나왔어. 당연히 세금 없지. 근데 다음 해에 와, 내가 열심히 했더니 벌어들이는 게 6천만 원을 벌어들였네? 그러면 매매에서 5천 빼고 뭐 1천만 원에서 그러면 22%가 아닙니다. 뭐예요? 자, 제가 전년도에 손해를 얼마 봤어? 7천이요. 그 손해가 2월이 됩니다. 몇 년까지? 5년까지 2월이 됩니다. 손해는 2월이 2월이 됩니다. 2월 결손금이라, 결손금을 2월 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6천 벌었지만 7천이 마이너스였으니까 까지고 없는 거지. 세금이 없어. 손실 본 게 1천만 원 아직 남아있네? 또 그 1천만 원은 5년 안에 쓰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내가 수익을 나면 빼주는 겁니다. 그게 이 세제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4년에 한 번씩 돈 잃어줘. 이뤄주고. 이분은 무서운 분들이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지금 제도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여러 가지 우리가 금융투자 수익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주식도 팔고 채권도 하고 다음에 파생 상품이라고 해서 그런 네. 것도 하고 다음에 뭐 분배금 펀드에서도 이자 같은 게 나와요. 분배금이 네. 해외 주식도 하잖아. 네. 이런 것들이 지금은 비과세도 있고 이렇게 이자만 내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셨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것들이 다 23년도에 과세 대상이 되는 거야. 과세 대상. 한 가지 또 보면 우리가 예금의 이자라든지 주식이라든지 해외 주식에서 배당금 나오잖아요. 네. 네. 계속 얘는 그냥 15.4로. 15.4% 이자 배당세만 내면 됩니다. 금융투자 여기 합산되는 건 아닙니다. 아. 자 그러면 말이지 어쨌든 세금을 내야 돼. 네. 이걸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듭니다. 그렇죠. 여기가 핵심이네. 우리가 저번에 제가 중개형 ISA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기억나십니까? 네, 네. 네. 그 중개형 ISA의 특징이 뭐냐면 봐봐요. 여기 주식 매매 차익 있죠. 네. 얘는 아까 1그룹에 들어가서 금융투자 소득세에서는 5천만 원까지는 빼주잖아. 네. 만약에 내가 ISA 중개형을 들었다면 네. 전액 비과세입니다. 전액 비과세입니다. 전액. 비과세입니다. 내가 10억을 벌어도 비과세. 비과세입니다. 근데 ISA 중개형 단점이 있다고 그랬죠. 넣을 수 있는 총 금액 한도가 1억입니다. 1억. 이런. 어쨌든 양도 차익 매매해서 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안 받는다. 또 여기 보면 주식 배당금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이다 2023년도에 이 세금이 신설되나 배당에 대해서는 15.4% 배당 세금을 내야 됩니다. 네. 근데 ISA 중개형에 들어가게 있게 되면 그 배당금도 비과세입니다. 어디까지? 200만 원까지. 오. 게다가 중개형 ISA에서 서민형을 가입을 하게 되면 내가 이제 나다. 근로소득이 5천만 원이 안 돼서 네. 서민형으로 가입하게 되면 그 금융소득에서 뺄 수 있는 한도가 400까지 됩니다. 오. 그리고 400 넘어가게 되면 9.9%. 9.9%. 그래서 이런 제도가 바뀔 때 네. 절세할 수 있는 상품이 뭔지 관심 꼭 가져야 된다는 거지. 이번 편은 중개형 ISA 편인 거죠? 자, 그리고 2023년도부터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금융투자소득이. 네. 만약에 내가 2022년도 1월 달에 주식을 샀어. 네. 그리고 2023년도에 주식을 팔았어. 그러면 금융투자소득세에 해당이 되죠. 네. 팔았으니까 네. 돈이 나을 거 아니야. 2023년.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하지? 그러면 시행되기 전에 샀던 게 내 원가가 되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2년도 12월 말 그 주식의 마지막 가격하고 네. 그다음 내가 샀던 가격 중에 높은 가격을 취득가로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러니까 유리한 거야. 아, 좋네. 봐봐, 왜 그러냐면 나 1,000만 원 샀어. 네. 근데 2022년도에 이게 2천만 원이 됐고 23년도에 3천만 원을 팔았어. 그러면 1,000만 원에 사서 3천만 원에 팔면 2천만 원 이득이잖아. 네. 그렇게 계산 안 하고 22년도 12월 말에 이게 2천만 원 됐잖아요. 그러면 3천에서 2천을 빼줄게. 그럼 1,000만 원 세금의 규모가 줄어들겠죠. 네. 그렇게 해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야 잠깐만 23년도에 주식을 팔면 세금을 다 내야 되네? 그러면 그냥 다 팔아버려? 22년 다 팔아. 매도 같이. 매도 매도 공사로 가, 공사로. 가즈라.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 올라가는 걸로 쳐주고 반대로 1,000만 원에 샀는데 22년도 말에 500만 원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500만 원 하고 1,000만 원 중에 네가 높은 걸로 해라. 그런 특징이 하나 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당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에 세금을 많이 걷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좀 줄여줘야 되잖아. 그래서 뭘 줄이려고 하냐면 우리가 주식을 팔 때 거래세라고 하는 걸 냅니다. 여러분. 네. 자동적으로 계산돼서 나옵니다. 맞아요. 그 거래세를 없애주겠다. 오. 2023년도까지 없애주겠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거래세를 없애드립니다라고 했는데 매도할 때 세금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닙니다. 뭐야? 없다면서 뭘? 깔끔하지 왜 못하네. 이렇게 질척대? 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거래세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조금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금 내는 게 두 종류가 있는 거야. 증권 거래세가 있고 네.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 2021년이죠. 네. 거래세가 인하가 됐습니다. 0.08입니다. 근데 0.15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총 내야 되는 거는 0.23%를 지금 내고 있는 거야. 이게 22년도까지 갈 거야. 그런데 23년도가 되게 되면 거래세는 빵이 됩니다. 거래세를 빼준다는 거. 그렇지. 거래세 없애는 건 맞아. 하지만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이 빵이 되는 건 아닙니다. 농어촌 특별세가 있기 때문에 0.15를 내야 되는 거야. 어. 그게 맞춰서 코스닥도 같이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농어촌의 그 발전을 위하여. 오늘은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세금을 꼭 많이 낼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손익을 통산하는 면, 적자 났던 부분을 보존해서 상계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점. 그래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려고 많이 노력한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잘 알고 있어야 그건 무턱대고 화만 낼 게 아니라 자기한테 유리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한번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이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여러분들은 이 제도 꼭 한번 숙지를 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 안녕. 오늘은 뭐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